네, 안녕하세요. 알맹이 털기 18화죠. 18화고 경우의 수 관련된 거 5탄 준비해봤습니다. 143번 문제인데요. 뭐 하루에 4개씩 올린다더니 왜 안 올리시냐는 뭐 문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쌤이 주말에도 거의 10to 10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너무 바빠요. 그래서 계속 밤을 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영상이 하루 걸러 한번 조금 뜸할 때도 있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주말까지는 영상 최소한 30개는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슬슬 빠른 학교들은 시험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주말 동안에 마지막 담금질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양질의 영상을 제공해 보도록 노력할게요. 자, 요번 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디귿 보기 때문에 가져왔거든요. 파스칼 항등식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고요. 파스칼 삼각형이 어쨌든 책에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기억하고 니은은 솔직히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들이 보던 문제예요. 순열과 조합의 특성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 건데, 일단 스텝 1으로 기억 보기부터 먼저 쳐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순열이라는 거는 뽑아서 나열까지 하는 것이죠. 그래서 NCR에다가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에 R 팩토리얼까지 곱하게 됐을 때가 비로소 순열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 지점을 활용을 해서 좌변에 있는 P를 C로 바꾸든지 뭐 우변에 있는 거를 바꾸든지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아마 그냥 본능적으로는 특성상 이 P를 바꾸는 게 옳지 않겠느냐, 한 개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P로 바꾸면 팩토리얼이 나오니까 진행이 쉽겠죠. 그러면 좌변에 있는 거는 2021P5라고 했을 때 얘를 5팩을 곱하고 그 뒤에다가 2021에 C에 5를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우변에 있는 거 하나 보면 요거 조합의 아주 좋은 그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죠. NCR은 NC N-R과 똑같다. 이거 쓰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우변이 지금 하나의 항은 20 곱하기 2021C의 5로 똑같이 되어 있죠. 좌변하고. 근데 100에다가 2021에 지금 2016이 2021로 빼면은 5가 남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 2021C의 5랑 똑같습니다. 근데 5 빼기 120인 거 이제 일반 학생들은 외우면 외우죠. 그죠? 우변은 더하면 120이고요. 그래서 기억 보기 맞습니다. 그럼 니은 스텝 2. 자, 이제 스텝 2로 가면 니은 보기인데, 니은 보기는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텝 2에서는 NCA하고 NCB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결국에. 요거하고 똑같죠. 저게 왜 저게 같을 수 있냐면 저 R하고 N-R을 합하면 그게 합산이 N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A하고 B이거나 아니면 N이 A 더하기 B하고 같다. N이 A 더하기 B하고 같다라는 거는 이 B를 갖다가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N-B가 A가 되면서 이게 마치 N-R이 R이랑 똑같은 거하고 대조되는 거죠. 대꾸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A하고 B가 같더라도 같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8명 중에서 4명을 뽑겠다. 그럼 뭐 나머지 다른 4명 뽑는 거고 뭐가 다른가요? 똑같죠. 같은 얘기 하는 거죠. 너무 당연합니다. 니은 맞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스텝 3로 가야 되는데 이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셔야 돼요. 요거는 조금 설명이 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단 지금 좌변이 굉장히 항목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런데 조합을 두 가지 스타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고급 스킬이에요. 요거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처음 보는 학생들의 경우는 조합이 덧셈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곱셈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덧셈 뺄셈으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곱셈 나눗셈으로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형태는 곱셈 나눗셈이죠. 그쵸? 여러 개의 일련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순서대로 뽑아가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순서대로 뽑는다라는 건 뭐 예를 들어서 8명 중에서 2명 뽑았어요. 그러면 뒤에 6명 중에 2명 남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이게 연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6명이 8명이 앞으로 갈 수 있나요? 순서상? 물론 조합의 특성상 교환 법칙은 설명이 됩니다. 다만 6C2 다음에 8C2 이렇게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을 연속으로 곱하는 작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거 순번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도 사실 분할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서
2 팩토리얼분의 1까지 가는 것도 연결되죠. 혹시 분할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면 쌤의 계좌랑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곱셈하고 나눗셈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여기 NCR이 있어요. 그러면 이 뒤에 N-R에 C에 P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지금 결국 요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앞에 있는 숫자를 많이 보게 돼요. 곱셈, 나눗셈의 경우에는. 근데 덧셈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른쪽에 있는 일련의 시리즈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B-1, 2, 3, 4가 연속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어떤 사건을 구분해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건의 합이라는 거는 연속성이 없는, 서로가 종속적이지 않은 관계에 있거나 동시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들은 더하는 경우니까 그 덧셈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덧셈을 하는데 사건이 하나씩 배제되고 있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모집단도 하나씩 빠져요. 이게 그 유명한 파스칼 항등식이지. 그래서 원래 파스칼 항등식을 말로 할 때는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특정 한 명만을 고려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조합식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되게 되면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r명 중에 포함을 시킬까? 안 시킬까? 이 조합의 성격상 순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를 그 r명의 그룹 속에 임원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뭐 밥 먹을 친구들을 데려간다든가 뭐 도시락 팀을 만들어서 뭐 야유회를 나갔어요. 그럼 같이 밥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그룹에 얘를 속하게 할 거냐 안 할 거냐. 사실 그 그룹의 그 학생이 전체 인원들 중에서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라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이 노래방을 가. 코노를 가요. 그러면 이 친구가 포함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는 나눠져 있는 상황의 사건이 다 더해지면 전체에서 10명 중에 그냥 5명 뽑는 사건하고 동일하지 않냐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에서 뭐 몇몇 그룹이 뭐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쌤이 7명을 찍어놨는데 이 중에 3명을 뽑는 행위는 그냥 전체 행위인 거잖아. 그런데 거기서 내가 요 특정 한 명을 가지고 얘가 여기에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두 가지 경우수를 놓고 제 합을 해보면 그냥 전체에서 얘 무시해놓고 3명 뽑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말은 거기에 포함되든 안 포함되든 상관없다. 그 얘기랑 똑같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N의 집단에서 R개를 뽑는 사건에 특정 한 명이 거기 뽑히냐 안 뽑히냐라는 거를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나 얘가 뽑혔다와 안 뽑혔다를 사건에 가정해놓고 경우수를 더하는 거나 결과가 같다는 거죠. 마트에 가요. 마트에 가서 시식코너에 갔는데 얘가 그 시식코너에 컵이 5개밖에 안 남았대요. 마지막이래요. 시음해보래요. 근데 5개밖에 없어요. 다 먹고 싶어 해 애들이. 근데 다 먹을 수는 없죠. 딱 5명 선택해서 먹는 거니까. 근데 그 특정 한 명을 배제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누군가 5명이 되겠죠. 근데 이 학생을 한 명 고려를 해갖고 얘가 먹는 상황이냐 먹지 못하는 상황이냐 그 5명 안에 들었니 안 들었니 그 경우를 다 더하는 셈을 해버리면 전체에서 그냥 5명이 먹는 경우에서랑 똑같다는 거죠. 그거를 식으로 구현한 게 파스칼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특정 학생 한 명을 배제시켜 놓고 r명을 뽑는 것이나 얘는 반드시 포함시켜 놓고 그러면 반드시 포함시켰다는 건 여기서 이 r명 중에 이 한 명을 뽑아놨다는 셈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한 명을 배제하고 나머지를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식이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파스칼 항등식인 거라고요. 오케이? 요번에는 어쨌든 그 파스칼 삼각형 쌤이 설명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현실 상황에 빗대어서 지금 설명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는 파스칼 항등식을 이제 쓰게 되면 1, 2, 1, 1, 3, 3, 1, 1, 4, 6, 4, 1 이렇게 나가죠. 이랬었을 때 이 규칙성이 파스칼 역삼각형이라 그래갖고 쌤이 요렇게가 서로 위에 있는 거 2개 더하면 밑에 거 된다라고 설명한 거 있었죠. 그게 이거랑 똑같다고요, 상황이. 근데 기준이 있어요. 여기가 0번째 행이고 여기가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가요. 그러면 이 모집단의 n이 됐던 걸 파스칼 항등식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면 이 각각의 줄을 0번째 줄부터 출발해서 여기가 지금 네 번째 줄이잖아. 그럼 네 번째 줄의 컨비네이션 요게 만약에 6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렬하고 비슷해요. 세 번째 영역에 있는 학생인 거죠. 이거 잠깐 올릴게요 좀.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세 번째 학생이 6이라는 것의 개수의 합은 요 위에 있는 3과 3의 조합의 합이죠. 그쵸? 근데 세 번째 항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n-1이 돼서 3이 되고 C 그 다음에 얘보다 한 단계 요 앞에 있는 3은 몇 번째죠? 두 번째죠.
그치? 자, 근데 요거 상황을 잘 보면 이 3이 4에서 줄었죠. 요 2가 3에서 줄었죠. 파스칼도 잘 보면 이 뒤에 있는 애 있겠죠. 이 뒤에 있는 애가 n에서 r에서 한 개씩 뺐죠. 그게 요 놈이랑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옆에 있는 3을 더해야 되는 건데 이거 더하기 옆에 있는 3을 더해야 되는데 그 옆에 있는 3이 결국에 3c3이 되면서 얘가 요 위에 있는 n-cr하고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파스칼 삼각형에서 유도된 공식인 거예요. 엄밀하게는. 그게 맞는 건데 이제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파스칼 항등식을 많이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이 파스칼 항등식을 여기다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좌변을 보면 A에 C, B로 돼 있는데 이 오른쪽에 A 플러스 1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A의 C가 지금 이 A 플러스 1 C, B 입장에서는 A, C, B가 어떻게 된 거냐면 N 플러스 1 C, R이 N, C, R이 된 건데 요 N이 N 플러스 1에서 하나 줄었죠. 파스칼 항등식에서 보면 N에서 N-1로 줄은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N이 N-1이 된 것, N 플러스 1이 N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연결되는 상황을 보면 된다 이거지. 아, 그러면 어떻게든 이 좌변에 있는 거 일련의 상황들이 연결되면 파스칼 항등식을 이용해서 이 전체를 검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얘기라고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A-3, B-3이 있는데 이거 눈속임이죠. A-3, B-4가 뒤에 있네요. 근데 파스칼 항등식에서는 얘가 요 왼쪽에 속하는 애고 요거가 그거보다 한 단계 옆에 있는 A-3번째 줄에 B-4번째 항과 B-3번째 항이면 B-4에서 B-3은 하나 더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항은 우리가 뭐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N에 대해서는 한 단계 올리고요. B에 대해서도 한 단계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아까 여기에서 이 R값이 이 R-1 값에다가 하나 더한 거거나 R값을 더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B-4가 R-1인 꼴이고요. B-3이 R인 꼴이에요. 그럼 이해됩니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N-2C B-3하고 이 N-C B-3하고 요 위에 있는 N-2C B-2하고 잘 비교해보세요. N은 똑같죠? 모집단은 A-2번째 행으로 똑같은데 지금 B-3과 B-2가 같이 있어요. 아, 그럼 A-1번째 파스칼 삼각형으로 지금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 개씩 빼진 거를 지금 더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결과도 결국에는 A-1C B-2가 되겠죠. 얘가 R-1이고 얘가 R일 테니까. 됐습니까? 자, 이제 여기에 지금 보면은 남아있는 게 또 있어요. 앞에 보니까 그 왼쪽에 B-1 또 있어. 그럼 이거 또 더하면 ASC B-1이 되겠네요. 자, 거기에 마지막으로 ASC에 B를 더한다. 그럼 이건 파스칼 삼각형으로 보면 A 플러스 1C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변이랑 같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파스칼 삼각형 조금 파스칼 항등식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정리해서 팁을 주자면 무슨 상황인 거냐. 자, 지금 디귿 보기가 이제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형태의 유형 문제예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이거를 순서를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이 순열의 조합의 특성이 지금 파스칼 항등식 이렇게 쓰거든. 근데 R-1이 불편하다 싶으면 이 R-1 자리를 갖다가 다 앞으로 옮겨보세요. 그러니까 얘를 출발로 해갖고 플러스 A3C A 빼기 3C B 빼기 3 그 다음에 A 빼기 2C B 빼기 2 이 순서로 이렇게 가는 거를 반대 순서로 다시 써보라고요. 그럼 파스칼 항등식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디귿 보기 맞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 항등식이 어느 학교에서 출제될지는 알 수는 없는데 분명한 것은 세 개 중에 한 개 학교 정도에서는 반드시 이 순열과 조합의 특성을 물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접근해 보시고 요 항등식을 잘 이해해야만 시간을 많이 안 들이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이게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디귿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그 순열 조합 문제치고는 꽤나 난이도가 높은 중상 정도 난이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상난이도라고 하기에는 조금 쉽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확인해 보시고 열심히 잘 준비해서 순열과 조합의 성격, 파스칼 항등식 잘 마무리 지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